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0일 목요일 밤 10시 13분입니다.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는 겨울에 스키를 타러 많이 다닙니다. 그게 제 취미 생활이죠. 오늘도 스키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말에는 스키장 안 갈 거고 평일날 한 번씩 다닐 건데요. 그래서 평일날 여러분들께 이 리플에 답변 달아드리는 것들이 조금씩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도 사실 스키장 갔다 왔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답변이 좀 늦었고, 오늘도 그와 같은 거였죠. 컴퓨터 끄고 그냥 나가서 편안하게 그렇게 스키 타다 오는데요. 아무래도 밖에 나가 있으니까 제가 핸드폰이나 이런 걸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변도 조금씩 늦어지게 되고요. 그런 점을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주식이란 이 사업이 여러분들이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이 주식 사업이 정말 자기 시간이 많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이 시간이 정말 안 가고 정말 시간이 지루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되면 진짜 버티기가 힘들어요. 버티기가 힘들어. 이 시간을 뭔가 자기가 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오랫동안 집중해서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는 하여튼 뭔가 하나 본인만의 그 취미를 찾지 않으면은 정말 시간이 많은 것이 주식이란 사업의 장점이 아니고 단점으로 여러분들께 훅 와서 꽂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물론 뭐 취미에 따라서 방에서 게임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은 뭐 좀 나가서 자연을 바라보는 이런 취미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가서 좀 체력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좀 나가서 그죠? 나가서 최대한 어쨌든 화면을 안 보는 좀 스트레스 받을 것이 좀 적은 그런 것들 어쨌든 그런 쪽의 취미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뭐 보시다시피 어제 미국이 하락 마감했으니까 개파락 출발해서 결과적으로 만기일이다 보니까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저가는 65.4였고 고가는 72.6이었으니까 와 위아래로 선물이 거의 7포인트, 8포인트 가까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죠. 여러분들이 이거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이런 거 정말 보기가 힘든데요. 아무튼 오늘도 뭘 할 건 없습니다. 비록 하락 마감했지만요. 아시다시피 지금 일단 이거 양봉이죠. 양봉이고 어제에 비해서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딱히 뭘 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에서 여러분들과 좀 봐야 될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고점이 높아졌습니다. 그죠? 고점이 높아졌는데, 자, 고점이 높아졌으면 풋옵션들이 어떻게 됐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풋옵션. 당월물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12월물은 이제 생명이 다 했으니까 이제 차월물인 1월물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차월물들에선 조금 재미있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풋옵션 357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가격이 4점대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일단 저점이 오늘 높아졌어요. 자, 이런 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풋옵션 355죠. 355 저가가 어제 나왔고 오늘은 저가가 높아졌다. 그죠? 그리고 상승 마감했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독특한 점. 355 이하로부터는 전부 다 저점이 높아졌어요. 자, 352 저점 높아졌죠? 그리고 350 저점 높아졌죠? 그리고 347 저점 높아졌죠? 345 저점 높아졌죠? 쭉 42, 40, 37, 335, 332, 330, 327, 325 하여튼 엄청난 외과에 있는 옵션들이잖아요. 50거리 거의 뭐 50거리 거의 뭐 그 50포인트 멀리 있는 이런 옵션들인데 지금 보시면 일제히 다 어제보다 저점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뭔가 어떤 매수세가 강하게 개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인위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물 고점이 높아졌는데 풋옵션이 어떤 강력한 매수세에 의해서 저점이 높아졌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지 않나요? 그죠? 아무튼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도 일종의 다이버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런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 반대쪽에 콜옵션들 쪽도 한번 보세요. 콜옵션들 쪽도 보시면 이건 방향을
콜옵션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콜옵션들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해서 한 350, 뭐,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350콜, 355, 57, 60, 62, 뭐 65, 67, 쭉쭉쭉쭉쭉쭉 해서 이제 콜옵션들의 그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차월물입니다. 그죠? 이런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선물은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풋옵션은 저점을 높이고 있고 콜옵션은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선물 시장 말고 옵션 시장에서 뭔가 어떤 냄새를 맡은 다른 세력들이 강력하게 뭔가 돈을 퍼부으니까 이런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다이버전스는 뭐 내일 선물이 다시 고점 높이면서 뭐 풋옵션을 죽이고 콜옵션을 다시 살리고 하면은 또 다시 회복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변화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안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선물 만기일이고 하니까 뭐 어떤 선물 미결제나 뭐 롤오버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긴 한데 솔직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선물 물량이 롤오버가 된 게 뭐 몇 계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는 솔직히 잘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도 물론 나름 그런 분석을 좀 해보긴 해봤는데 선물 미결제 분석이나 뭐 롤오버나 이런 걸 분석을 해봤는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아예 방송에서 안 드리는 거고 그 제 리플들 중에서 보시면은 이 로또강님이라고 해서 이분이 정말 요즘에 열심히 리플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이분 리플들을 좀 일부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또강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이게 잘 말씀드리지 않는 뭐 롤오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선물 미결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현물 수급이라든가 선물 수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꾸준하게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가 잘 모르고 제가 해보니까 좀 별로 뭔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저분은 이제 뭔가 제가 못 보는 다른 걸 또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거는 저분 리플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선물도 3월물이 거래가 되겠네요. 그죠? 사실상 이제 오늘 12월 10일인데 이렇게 파생상품 만기일이 끝나고 나면은 마치 내일부터 2021년인 것 같은 기분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내일도 2020년이죠. 20년 12월 11일인데 내일은 아무튼 이렇게 파생을 오래 매매하던 분들은 오늘 같은 날이 굉장히 좀 시원섭섭한 어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전 예전에 그랬었는데 자, 아무튼 시잘데기 없는 이야기고요. 콜옵션 코스닥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기준을 일단 넘어섰습니다. 기준 어디 말씀드렸죠? 12월 7일 날 시가를 돌파한 차 가면 인버스 필요 없다, 인버스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넘어서 돌파한 차겠죠. 보시다시피 그리고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게 2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보이고 뭐 3거래일 동안 지지력 보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지력을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게 좋겠죠. 물론 저항은 어디 있다? 저항은 여기 전고점 자리가 저항이 될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인버스는 단기적으로 좀 위험하다. 오늘 12월 7일 날에 시가를 돌파하는 순간 손절을 했었어야 하거나 아니면 더 개기실 분들은 아니면은 뭐 1470 정도 여기 12월 7일 날의 종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손절 잡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뭔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뭐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일단 한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관련돼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뭐 상승을 더 따라서 이렇게 추종하는 것도 조금 보시다시피 이 RSI나 이런 지표들 보세요. 이 완전 고점에서 계속 내려오지도 않고 있는데 뭐 물론 진짜 강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게 지금 같은 자리는 어떤 투자를 고려하기에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상승 쪽으로 잘못 추종하다가 물리면은 진짜 답도 없게 물릴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락 쪽에 베팅하기는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니까 가만히 있자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난 매매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상승도 추종하시고 뭐 하시면 되겠지만, 솔직히 자리 자체가 워낙 위험하니까 우리 이런 말씀 드리죠. 누울 자리 보고 눕자고. 근데 지금은 누울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저처럼 그냥 스키장이나 다니시고 슬슬 놀러나 다니시면서 시간 잘 보내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어떤 목표치나 이런 게 크게 열려있는 그런 상황에서나 뭐 어떤 시장에 들어가서 자꾸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풋옵션이 현재 뭐 상승 마감까지 하긴 했는데 아직 지지력 이런 이야기 하기는 힘듭니다. 양봉의 상승 마감이 의미가 있지, 음봉의 상승 마감은 조금 의미가 좀 퇴색입니다. 그죠? 양봉의 상승 마감이 베스트고요. 그죠? 근데 음봉의 상승 마감은 조금 좀 그 힘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저점을 일단 높여놨으니까요. 이 풋옵션들이 저점을 지키는지 여부는 12월 9일날 저점, 이거 잘 보세요. 12월 9일날 만들어놨던 저점을 어쨌든 며칠 동안 지지해서 지키는 모습이 보여지면, 아, 단기 고점, 선물의 단기 고점이 나왔구나, 풋옵션의 단기 저점이 나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튼 아직까지 오늘 하루 상승한 거를 놓고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그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여전히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현금도 자산이고요. 현금도 종목이고요. 무위험 종목이죠. 그죠?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기다리는 것도 진짜 연습과 인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아무것도 안 하기를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까. 나가서 한번 마음 편하게 놀아보세요.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긴 되실 겁니다. 능력 있으신 분들은 계속 하시고요. 난 모르겠다, 피곤하다 그러신 분들은 원하는 때 나가서 과감하게 쉬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사업체의 사장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나가 노는 것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번 나가 놀아봐야 또 잘 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그 환율 쪽은 뭔가 베팅할 수 있겠죠. 환율 쪽은 이제 뭔가 어떤 근거가 생겼다고 봅니다. 오늘까지 더군다나 상승 마감하고, 오늘 갭상승 출발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좀 덜 밀리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뭔가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예를 들면 뭐 몇 거래일 동안 어디를 지켰고요. 그리고 오늘 고점도 높이고 있고 슬슬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 12월 4일 날에 이 시가까지 넘어서 안착해 버리는 게 가장 좋은데, 빨리 1106원이나 1110원 정도 올라가는 게 좋은데, 아무튼 이것도 손절 기준을 짧게 잡고 어떤 매집 정도는 다시 가능한 구간에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환율 원화 약세에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 살살살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이 종목 코드 261250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8,500원을 지금 몇 거래일째 지지하고 있고, 오늘은 딛고 일어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해볼 만할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 쪽은 뭐 딱히 할 게 없는 것 같고, 이 환율 쪽은 뭔가 하나쯤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제는 뭐 해볼 기준 정도는 생겼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놨으니까.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줄줄이 팔고 있죠. 한번 이런 모습들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이 현물을 1조 3천억, 1조 4천억 가까이 팔고, 선물은 3천억 정도 팔았죠. 이런 상황이고, 뭐 보시다시피 제가 그 어제 말한 그런 거예요. 이제 어제 양봉을 보면서 드렸던 이야기가, 어제 12월 9일날 장 마감을 보면서 드렸던 이야기가, 야, 이제 개인들은 더욱더 이제 상승에 꽂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뭐 음봉이니 뭐 하락이니 틈만 나면 이제 하여튼 외국인이 매도한다 싶으면 개인이 이제 전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관보다 더욱 강하게요. 아무튼 오늘 외국인이 1조 3천억을 팔았는데 한 5천억, 6천억 정도가 삼성전자에서 나왔더라고요. 오늘 삼성전자 800만 주를 외국인이 팔았는데, 아무튼 좀 굉장히 기록적인 액수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800만 주 이상, 뭐 하루에 1200만 주 파는 날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요즘에 이렇게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은, 들어올 때는 100만 주, 200만 주 들어오다가 나갈 때는 800만 주, 1000만 주가 나가는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 기조는 어느 정도 끝이 나고 있고 슬슬 파란불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아무튼 이런 점 정도 주목하시자.
삼성전자 수급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장 기준 아침에 말씀드렸죠. 예, 오늘 그 기준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65 3665 그죠? 3665 붕괴시키면은 뭐 인버스 가능, 장대 음봉으로 몸통으로 붕괴시키면 그때부터 가능, 그죠? S&P.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12450 위쪽으로 돌파 안착하지 못하면 아래쪽으로 계속 볼 수 있다, 그죠?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 현재 밤 10시 반이라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 가격일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보시다시피 12월 달에 올렸던 거 다 되돌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나스닥 시가가 여기죠. 12월 1일. 참고로 그리고 우리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게 12월 달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부 갭 상승 출발했다는 거를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12월 달에 지금 모든 전 세계 지수들이 전부 갭 상승 출발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월봉이 음봉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모습입니다. 현재 선물 기준으로 해서요. 물론 이게 이제 10시 반이라 아직 큰 의미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지만은 아무튼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12월달 상승분을 다 되돌렸다, 나스닥은요. 특히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12월 1일 날에 시가를 강하게 붕괴시켜서 안착시켜 버리면은 하방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보일 근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기회다 싶으면은, 지금이 타이밍이다 싶으면은 이제는 비중을 좀 크게 잡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건 공통적인 거예요. 다만 타이밍이 아직 안 왔을 뿐이지, 타이밍이 왔으면 그때는 좀 강하게 해봐라 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일단은 뭐 450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뭔가 근거는 있죠. 12월 1일 날 나왔던 이 시가 12,350 뭐 여기도 붕괴시켜 버린다면은 더욱더 좋겠고요. 근데 아무튼 오늘 현재 10시 반이니까 모른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달러하고 변동성 지수 정도 확인하면 돼요. 뭐 지금 상황에서 이래저래 길게 할 말이 없고요. 달러 좀 전까지 오르고 있었는데 그 유로존에서 통화정책 회의 하고 나서 뭐라 결과 발표하니까 또 보시다시피 달러가 이렇게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 제가 알기로 뭐 또 유동성을 공급한다나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 나오니까 달러가 살짝 빠지고 있는데, 아무튼 지켜야 될 선은 90.7이고요. 여길 지지했으니까 이제 오늘 밤에는 여길 넘어가서 안착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밤엔 91.05를 넘어가서 안착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서 안착해 줄 수 있을지. 91.05라는 저항에서 보시다시피 이 저항에서 나오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밀리려고 그러는 건지 아직 알 수가 없죠. 아무튼 뭔가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려면은 91.05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정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사실 지금 굉장히 순항 중이에요. 그러니까 UVXY 같은 거 손절 기준 짧게 잡으시고 한 번쯤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이 통상적으로 변동성 지수가 20에서 38 아니면 40 정도 사이로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 그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 박스권 그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이상하죠, 그죠? 지금 시장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악재는 무시하고 호재만 반영되고 있고, 개인들만 주식을 겁나게 사고 있고, 분위기가 과열이 됐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변동성 지수가 이 박스권 아래쪽으로 훅 내려오긴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도 지수 오르면서 또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아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할 거예요. 20에서 38 이 정도 박스권 안에서 또 놓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여기 어딘가에 지지력 보이면은 목표치는 어디까지다? 한 38에서 40까지다. 38에서 40을 여기서 확 또 치고 올라가 버리면 한 번에 80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치고 올라가 버리면은 오히려 멀리 하락을 보시는 분께는 별로 좋지는 않을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UVXY 들고 계신 분이나 변동성 지수 베팅하신 분들은 안타까울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박스권이 조금만 더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오래 가서 조금 더 눌리고 하다가 그러다가 좀 변동성이 한번 터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너무 빨리 80까지 터져버려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시장 하락이요. 제가 만약 이런 게 이번에 빨리 이렇게 훅 나와버린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금융위기는 없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무튼 그거는 시간 지나봐야 되는 거고 이 먼 미래의 이야기는 필요 없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쨌든 빅스가 다시 20에서 38 요 박스권 안에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UVXY 같은 거 11달러를 잘 지키는지 오늘 밤에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11달러를 지켜야 됩니다. 11달러를 지켜야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